매일 아침 여러분이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한 잔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한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2 되신 한명숙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멀리하시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고치겠다는 고집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 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셨고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는 결석, 즉 딱딱한 돌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명숙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제 손을 붙잡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같이 먹었던 우유 한 잔, 반찬으로 집어먹었던 김치 한 조각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엉겨붙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최악의 궁합 3가지 식품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콩의 영양분을 200% 살려내서 내 몸의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년 이후에 신장 기능을 지키면서 블랙푸드를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고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검은 콩은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우리 조상님들은 예전부터 검은 콩을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선 약재로 귀하게 대접해 왔습니다. 검은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 갱년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됩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스테인 성분이 풍부한 검은 콩은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검은 콩이 왜 누군가에게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었을까요? 한명숙님도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검은 콩이 가진 치명적인 두 얼굴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각자의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이 부딪히는 궁합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산삼이라 할지라도 독초와 함께 먹으면 목숨을 위협하는 독약이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신장을 파괴하는 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40대와 50대를 지나 60대에 접어든 분들은 젊을 때와는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지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소화력이 좋아서 이것저것 섞어 먹어도 신장이 어떻게든 버텨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잘못된 음식 궁합 하나가 신장에 고스란히 쌓여 돌덩이가 되고 결국은 신부전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의학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명숙님의 신장을 하룻밤 만에 망가뜨렸던 그 첫 번째 범인의 정체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몸속의 장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살이 넘어가고 50살과 60살을 지나게 되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위장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먹을 만큼 강했던 위산 분비량이 나이가 들면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도 줄어들기 때문에 검은 콩처럼 단단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오면 위장은 예전처럼 시원하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쩔쩔매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마지막 정수기라고 불리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영양분을 재흡수하는 아주 정밀한 필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도 40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헐거워지고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구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배수구가 넓고 깨끗해서 어떤 오물이 들어와도 콸콸 쏟아내지만 나이가 들어 배수관에 찌꺼기가 끼면 작은 이물질 하나에도 금방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본인의 신장이 이렇게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혈색도 좋았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어도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신장은 아주 작은 화학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나 칼륨 성분은 젊은이들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진 중년의 신장에는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짐이 됩니다. 걸러내지 못한 영양분 찌꺼기들이 신장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돌덩이가 되고 결국 신장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붓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 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드시다가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 즉 몸속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밀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 구멍에 시멘트 조각 같은 인산 칼슘 덩어리가 박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는 점점 막히고 신장 내부의 압력은 올라가며 결국 신장 세포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바로 이 습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나라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두 개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돌덩이만 만든 것입니다. 특히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소화력이 좋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내고 신장이 어떻게든 밀어내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고 결국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까지 막아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산 칼슘 덩어리가 신장에 쌓이면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피는 더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진 피는 신장의 필터를 더 빨리 망가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드신 우유 한 잔이 사실은 신장을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검은 콩과 함께 드시는 우유는 칼슘 보충은커녕 오히려 몸속의 칼슘을 뺏어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면 그 통증은 출산의 고통과 비견될 만큼 극심합니다. 또한 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막으면 신우신염이나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궁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의사인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두유를 선택하십시오. 두유는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유만큼 칼슘이 과도하지 않아 인산칼슘 결합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아니면 검은 콩을 드신 후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우유를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장기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지금 냉장고에 우유와 검은 콩, 가루가 나란히 놓여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선생님, 소고기도 단백질이고 콩도 단백질인데 둘을 같이 먹으면 기운이 2배로 나고
몸에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소고기 뭇국에 검은 콩 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소중한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미네랄, 특히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습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소고기를 같이 먹으면 콩 속의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는 영양가는 모두 변기로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시는 여성분들이나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이때 건강을 생각한다고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몸은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과 미네랄 찌꺼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단백질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해독하고 걸러내는 곳이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신장은 이 과도한 양을 처리하느라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 단백질 찌꺼기들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공격하는 독화살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고기의 포화지방과 검은 콩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식물은 부패하기 쉽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독소는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탁해진 혈액은 신장의 사구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마찰과 압력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파괴되는 수준을 넘어 신장의 필터망을 물리적으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양식이라고 믿었던 식단이 사실은 신장의 수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명숙님께서도 기력을 회복하겠다고 소고기 장조림에 검은 콩 조림을 함께 드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장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단백 식단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의 양보다 질,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콩 속의 피틴산은 철분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까지 방해합니다. 소고기를 통해 얻으려 했던 미네랄들이 콩의 방해로 인해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덩어리가 되어 떠돌다 결국 신장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신장은 이미 40년, 5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그 기계에 처리하기 힘든 복합 단백질 쓰레기를 대량으로 쏟아붓는 것은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또한 소고기의 인성분과 검은 콩의 인성분이 합쳐지면 혈액 내 인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액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서 영양을 챙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장과 혈관을 죽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도 소고기와 콩밥이 함께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중 하나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소고기를 드시는 날에는 흰쌀밥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시고 검은 콩은 다른 날 따로 챙겨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제가 더 정밀한 의학 정보를 연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건강한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신장에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파트에서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그리고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어떻게 김치를 빼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네 국룰 아닙니까? 라고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하는데 검은 콩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30%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짠 콩자반과 김치를 드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높은 혈압으로 피가 신장 필터에 몰아치면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찢어지고 맙니다. 찢어진 필터 사이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면 그것이 바로 단백질류입니다.
여기에 검은 콩의 고칼륨 성분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칼륨은 근육세포의 전기 신호를 교란합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이 갈팡질팡하다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우리가 흔히 먹는 국물 요리입니다. 검은콩 밥에 짠 된장찌개를 곁들이고 김치까지 올려 먹는 식습관은 신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물 속의 나트륨은 신장 필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 현상을 촉진합니다. 필터가 딱딱해지면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온몸에 요독이 쌓이게 됩니다. 얼굴이 붓고 피부가 가렵고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들이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보양식이라고 믿었던 식단이 사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 짭조름한 젓갈과 검은 콩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분은 콩이 몸에 좋으니까 짠맛만 조금 더하면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그 짠맛이 신장 필터를 하나하나 파괴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반드시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식단 관리는 소홀히 하십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입으로 들어오는 나트륨의 양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번 파괴된 네프론은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부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짜게 먹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혀를 달래는 것은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트륨의 양을 줄이고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향한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말씀만 드려서 마음이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유도 안 되고 소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분을 심폐소생술 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조합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시면 검은 콩은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보약 중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자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은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그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달걀이 등장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에는 검은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찾아오는데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예방하고 낙상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은 이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원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공장을 활발하게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음식의 만남은 뼈 건강에도 기가 막힌 효과를 발휘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때 검은 콩의 칼슘과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 D 성분이 만나면 칼슘이 뼈에 착착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앞서 우유와 함께 먹었을 때 칼슘이 돌멩이가 되어 신장에 쌓였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이 식단에 숨어 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에 뼈를 채워줄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달걀은 검은 콩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달걀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하여 콩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더 잘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중년 이후에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가 신장에 큰 독이 되는데 달걀과 함께 먹으면 이런 찌꺼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온전히 가져가는 아주 영리한 식사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님에게 제가 가장 먼저 처방해드린 식단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고통받으시던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신 뒤 저는 아침마다 빵이나 떡 대신 따뜻한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를 얹어서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도 없이 이렇게만 먹어도 되냐고 의아해 하셨지만 딱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잡고 달걀의 단백질이 근육을 채워주니 몸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걀은 검은 콩과 달리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유나 소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신장을 지치게 하는 많은 찌꺼기를 남기지만 달걀은 노폐물 배출량이 적으면서도 흡수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된 중년분들에게도 아주 안전하고 고마운 식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만약 검은 콩과 달걀이 여러분의 식탁에 없었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검은 콩 밥을 지을 때 달걀을 쪄서 함께 곁들이거나 부드러운 달걀찜에 삶은 검은 콩을 몇 알씩 넣어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훨씬 고소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보양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궁합으로 신장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검은콩과 달걀이라는 최고의 짝꿍을 통해 신장에 휴식을 주시고 몸의 기운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을 찾으러 다니시는 것보다 우리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달걀 하나를 검은콩과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건강을 위해 검은콩을 드신다면 이제는 반드시 달걀을 곁들이십시오. 콩의 부족함을 달걀이 채우고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선물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귀한 건강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신장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혈당까지 잡아주는 또 다른 기적의 짝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달걀에 이어서 여러분의 신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혈당까지 한 번에 잡아주는 두 번째 기적의 짝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은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시고 여기에 식초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흰쌀밥에 검은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다 깎여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그물망처럼 작동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지만 현미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느라 고생하는 췌장에게 꿀맛 같은 휴식을 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진짜 비법은 바로 식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검은콩의 단단한 단백질을 소화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콩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그것은 콩이 몸속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성분은 위장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치 뻑뻑해진 기계에 부드러운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식초는 검은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식초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피로하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식초의 유기산은 이 젖산을 분해하여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이 할 일을 식초가 나누어 분담해주는 것이죠.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 즉 검은콩 식초 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 말린 검은콩을 타지 않게 살짝 볶은 뒤 유리병에 담고 콩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주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그늘진 곳에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마다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꺼내 드십시오. 처음에는 시큼한 맛 때문에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천연 소화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초콩을 만드실 때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인공적인 합성, 식초보다 유익한 미생물과 효소가 풍부하여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위장이 약해서 콩을 멀리 하셨던 어르신들에게 초콩은 신장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콩 속의 독소는 중화시키고 영양분은 온전히 흡수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초 절임 과정을 거치면 콩 속의 단백질이 아미노산 형태로 미리 분해되기 때문에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미리 밖에서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초콩이 좋다는 말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열 아래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함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처럼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명숙 님도 처음에는 식초의 신맛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셨지만 2주일이 지나자 속이 편안해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신 뒤로는 초콩 매니아가 되셨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합병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초콩의 초산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식초의 유기산이 만나면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가 됩니다. 신장은 결국 미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장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식초는 또한 우리 몸의 알칼리화를 돕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인데 식초는 입안에서는 산성이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하여 신장의 산성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자연의 섭리입니까?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방에 있는 식초 하나로 신장을 회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초콩과 현미콩밥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식초와 현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없다면 오늘 시장에 가셔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미를 불릴 때 검은 콩도 함께 넣어 밥을 짓고 식사 끝에 초콩 10알을 챙겨 드시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대신 단돈 몇천 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검은 콩을 즐겨 드시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핵심 요약을 해드리고 한명숙 님이 6개월 뒤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궁합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흑빛이었던 얼굴색이 아주 맑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명숙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와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과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끼가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내 장기를 파괴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단순히 콩 먹는 법을 배우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생명의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핵심만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신장에 시멘트 같은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귀한 철분을 뺏기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검은 콩과 함께 할 때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두 번째로 검은 콩의 완벽한 짝꿍인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를 기억하십시오. 달걀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 근육을 만들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며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흡수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황금 비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짠 젓갈이나 김치가 수북하게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병원 치료비로 노후 자금을 다 쓰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대신 단돈 몇천 원의 올바른 식단으로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몸은 반드시 그 결과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쉬고 기력을 되찾는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이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강을 되찾는 소중한 희망의 끈이 될 수 있고 한 가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건강 관리, 비결, 혹은 식단을 바꾸고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지혜로운 식단과 함께 매일매일 더 젊어지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